우선 재난 장식부터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저렴하게 뭐가 있어요? 나 알바비 좀 미리 달라고 할까? 오빠 알아서 할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퍼할 새도 없이 장례 비용을 준비해야만 하는 경만 경미남매. 결국 경만의 선택은 형 거기 페이가 얼마랬죠? 어머님의 웃음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에 뭐 보너스도 챙겨드릴 테니까. 보너스요? 음악 주세요. 그렇게 순조롭게 피로연을 진행하던 경만에게 일이 생기고 마는데요. 나 금방 온다고는 했는데. 이를 알 리 없는 경미는 시종일관 경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래 너희가 어머니가 놀래갈 거구만. 다 같이 춤을 춘 건데 자신날에 도장지게 생겼는데. 아니 도장을 지금 제가. 울지 말고 얘기해라. 뭐?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만의 마음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국립극관 준비 때문에 그러는데 식장엔 언제 오세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홀로 지키고 있는 경미가 걱정되는 경만. 여기 직원이 와서 입관이고 돈이고 말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야, 너는 어떻게 했길래 일을 이렇게 만들어?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니 간단한 조사만 받으면 대박이 아니에요. 과연 경만과 경미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언제 오냐고. 내가 빨리 올라갈게. 슬퍼도 웃어야만 하는 우리들의 어떤 날. 12월 2일 개봉한 잔칫날입니다. 아까 어머니하고 춤춘 거 아닐까요? 너무 격하게 막. 격하게는 그래 너희가 어머니가 놀래갈 거구만. 다 같이 춤을 춘 건데 자신날에 도장지게 생겼는데. 아니 도장을 지금 제가. 울지 말고 얘기해라. 뭐? 작품 잔칫날에 제가 큰 기대를 했던 이유는 바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바로 절친했던 세 친구의 관계에 균열이 가면서 생긴 묘한 심리를 지독하리만큼 차갑고 세밀하게 표현했던 기념비적인 독립영화 파수꾼의 제작진이 다시 뭉쳤다는 점과 작품 리메인에서 휠체어와 무용, 연기까지 모두 훌륭하게 소화해낸 하준 배우와 개인적으로 팬인 소주연 배우가 속닥속닥이라는 작품 이후 거의 2년 만에 스크린 주연으로 돌아온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등장인물들의 슬픔을 전시하는 데 급급한 뻔한 한국 영화들의 그림자에서 한 걸음 물러나 슬픔마저도 웃음 속에 숨겨놓고 모르는 척 해야 하는 등장인물들을 그리니 굳이 슬픈 분위기를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더욱더 와닿는 슬픔과 웃픈 장면들의 연속은 관객들을 웃기고 울리는데 훨씬 자연스러운 감정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웃픈 상황에 놓인 남매를 각기 다른 한국적인 장소에 배치해서 한쪽은 웃음의 강요를 또 다른 한쪽은 슬픔의 강요를 받는 상황으로 그려낸 장면들은 예고편 문구처럼 웰메이드 영화로서 메시지와 오락적인 측면 모두 잡은 인상 깊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의 웃음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에 뭐 보너스도 챙겨드릴 테니까. 보너스요? 음악 주세요. 작품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경만과 경미를 통해 가장 직관적이면서 쾌쾌 묵은 한국 문화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바로 장례식과 생신, 축하연을 통해서 말이죠. 이는 둘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과 분위기를 통해서도 명백히 비교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경만은 하얀색 옷에 웃음과 밝은 분위기를 강요받는 반면 경미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슬픔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날아오는 크고 작은 간섭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야 한다는 타인들의 시선, 지적은 이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면서 힘없고 약한 인물들이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둘은 자신 앞에 있는 사건도 답답하게 해결이 되지 않자 서로에게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지만 끝끝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돈독해지게 되면서 세상 앞에 드디어 목소리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마저도 둘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데요. 각자의 장소에서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 자세히 보시면 웃음을 강요받던 경만은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로써 그리고 슬픔과 고리타분한 훈계, 지적질에 작아지던 경미는 자신을 지적하는 타인들에 대한 바로 세상의 짜증과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말이죠. 여기 직원이 와서 입관이고 돈이고 말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야, 너는 어떻게 했길래 일을 이렇게 만들어?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니 간단한 조사만 받으면 대박이 아니에요.
작품은 인물들이 놓인 상황을 일종의 소동극 형식으로 그려냅니다. 하나의 엄청난 사건보다는 일종의 해프닝, 어찌할 방법이 없는 소동극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만을 붙잡고 옥죄는 앞뒤가 다른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나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경미에게 핀잔과 잔소리를 일삼는 친척들, 지인들의 행동이 어딘가 조금 뻔해 보이거나 자기적이게 보일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캐릭터들의 슬픔을 전시할 수도 있을 만한 과한 심파를 줄이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여동생 몰래 다른 사람의 축하연 잔치에 가서 분위기를 띄운다는 설정을 오히려 작은 소동극처럼 웃픈 장면들로 그림으로써 오히려 경만과 경미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감정을 당혹감과 어쩔 줄 모르는 상황으로서 덮을 수 있었고, 이를 꾹꾹 눌러왔던 두 남매가 끝에 가서야 자신들이 원없이 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관객들도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직 멀었는데 언제 오냐고. 내가 빨리 올라갈게. 네, 오늘은 12월 2일 개봉한 김록경 감독, 하준, 소주연 배우 주연의 드라마 영화 잔칫날에 관한 리뷰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불편한 심파극으로 빠질 수 있는 소재를 영리하게 피해간 웰메이드 드라마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울고 싶은 날, 오히려 웃어야만 했던 어딘가 짠하고 웃픈 날이 있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다양성 영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